어머, 미쳤나봐, 이 여자가.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손주 보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요? 신고하면 당신만 손해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가. 당신이 뭔데 가라 말아야? 문 열어. 당신한테 볼 일 없다니까? 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 손자한테는 할머니는 나 하나야. 난 하나도 부끄러운 거 없어요. 어머나, 어딜 감히 더러운 범죄자가 들어오려고 해? 그냥 당신 살던 곳에 나가서 살아. 죄수복 입고 차디찬 바닥에서 사는 거 적응됐잖아. 우린 따뜻하게 보일러 켜고 살아서 이 겨울에도 부채질하고 산다고. 이제 당신하고 어울리는 생활이 아니지. 그리고 내 집엔 절대 범죄자 못 들여.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혜진 씨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는 힘께나 쓰며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추진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점차 사업을 키워갔지만 예기치 않은 사기를 당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날아갔고 남은 것은 엄청난 빚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새롭게 시작할 힘을 모으기 위해 평범한 직장에 들어갔고 하루도 쉬지 않고 묵묵히 빚을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가족을 위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불철주야 일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했고 그렇게라도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던 어머니는 늘 지쳐 있었지만 힘든 내색 없이 매일 아침 새벽같이 출근해 일했고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예진 씨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할머니가 그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진 씨는 종종 집에 곧장 돌아가기보다는 어머니의 식당을 향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까지 찾아가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분주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예진 씨는 식당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주방 문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엄마, 언제 끝나? 하고 자꾸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끝내고 같이 집에 가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예진 씨는 어머니가 잠깐이라도 곁에 와 주길 바라며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일이 조금 한가해지면 잠시 예진 씨 곁으로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진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예진이랑 더 놀고 싶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어머니의 다정한 말에 예진 씨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손님이 몰려오면 어머니는 다시 분주하게 일하러 가야 했고 예진 씨는 식당 구석에 앉아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서 보낸 이 시간이 그녀의 어린 마음속에 따뜻하고도 애틋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예진 씨가 혼자서 식당까지 찾아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진 씨가 또 홀로 식당을 찾아왔고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예진아, 또 혼자 온 거야? 혼자 이렇게 길을 건너오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이제부터는 혼자 오지 마. 어머니는 예진 씨를 다정하게 안아주면서도 목소리엔 은근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직원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 예진이 똑똑한 거예요. 유치원 끝나면 엄마 식당이 제일 먼저 생각나나 봐요.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아이들 중에 이렇게 부모 찾는 아이 보기 쉽지 않죠. 식당까지 혼자서 척척 찾아오는 거 보면 아주 대견하다니까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음이 놓이질 않네요. 아직 어리잖아요.
어디서든 눈앞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직원들은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을 건넸습니다. 에이, 이젠 길도 잘 알고 어지간한 어른보다 더 똑똑한걸요. 우리 예진이는 작은 어른 같아요. 식당 오는 길도 외우고 잘 찾아오지 않나요? 또 다른 직원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우린 예진이 볼 때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조그만 애가 엄마 보고 싶다고 척척 찾아오니 대단해요. 어머니는 예진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레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예진이가 오면 곧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혹시라도 예진이가 안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니까. 옆에서 이를 듣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진이는 여기서 우리 귀여움 다 받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엄마가 없을 땐 저희가 예진이한테 딱 붙어 있을게요. 예진이, 이제 엄마가 바쁠 땐 우리랑 기다리는 거다. 알았지? 예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어머니는 그런 예진 씨를 보며 비로소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 직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대견해하는 눈길로 예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나이에는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주고 예뻐해주는 할머니가 있어도 엄마 품이 그리울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녀는 이미 잠들어서 아침에야 겨우 엄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보고 싶어 참을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소원은 유치원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소원을 알면서도 형편상 그녀의 곁에 있어 주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도시락을 싸주고 싶다며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도시락 싸준다고 일을 그만둬? 핑계야, 핑계. 엄마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거라니까. 이미 직원들한테 다 얘기했어. 괜히 다른 이모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해. 요새 편의점이랑 분식점에 음식 잘 나오는데 도시락 싸주는 엄마 없다고 내가 나중에 서럽다고 할까봐 그래? 기억난다. 네 소원. 유치원에서 소원 빌라고 했더니 넌 엄마가 집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아휴, 그 어린애가 엄마 보고 싶다고 유치원 차 타고 식당까지 찾아오는 걸 보고도 혼만 내고 가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더라.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돈을 벌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요리하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녀를 깨워주는 엄마와 함께 자는 시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순간들은 그녀에게 참 소중했습니다. 엄마는 늦었지만 사랑을 주려고 애썼고 덕분에 그녀는 그 시간이 결핍 대신 아쉬움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 덕에 그녀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돌려주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교 인근 술집에서 남학생들끼리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112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그녀는 비틀대던 남학생이 무거운 화분을 남편에게 던지려고 자세를 잡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조심해. 뒤에 화분. 빨리 피해. 이쪽으로. 그녀는 재빨리 가방을 들어 남편의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그녀를 수소문하여 친구를 통해 연락해 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날 생각만 하면 아직도 아찔하네요. 아, 아니에요. 전 딱히 한 것도 없고 소리만 친 건데요. 그래도 딱 2초만 늦었어도 머리 깨졌을걸요? 제가 그래도 그 소리 덕에 정신 차려서 피했어요. 그리고 가방까지 날려서 머리도 보호됐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순발력 짤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알려준 거예요. 혹시 아버님이 체육 쪽에 몸담고 계세요? 아니요, 두 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와 밥을 먹은 후 남편은 더 자주 그녀를 보기 위해 수시로 연락하고 수업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집까지 바래다 주고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와 남편은 처음 만난 날 이후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그 시간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자연스럽게 평범한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로 발전해 갔고, 결국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식적인 캠퍼스 커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학교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도서관에서 함께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부침성 있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며 친절하게 대했고,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능력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늘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모임의 중심에 서서 모두를 챙겼고,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이혜진 씨는 그런 남편의 사려 깊은 성격과 남다른 책임감에 매번 감동을 느끼며 더욱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그는 어색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다정한 미소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내내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예진이 같은 딸을 누가 잘 지켜줄까 늘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듬직하고 싹싹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니 엄마 마음이 정말 놓인다. 하고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예진 씨의 어머니가 건넨 차를 받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진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그의 겸손하고도 진솔한 태도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아버지와도 잠시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버지 역시 남편의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에 큰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예진이 잘 부탁하네. 아버지는 그를 향해 무겁지 않게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라면 우리 딸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혜진 씨는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신 걸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를 바라보며 고마운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그날 더욱 단단한 신뢰감을 서로에게 느끼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단순한 캠퍼스 커플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자리 잡은 든든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남편은 도서관에서 이혜진 씨가 지칠 때마다 응원의 한마디를 건넸고, 이혜진 씨는 그런 남편을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과 위로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가족에게도 인정받은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애정을 키워나가며 대학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둘은 졸업 후 각자 다른 회사에 취업하며 흔들림 없는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려던 찰나 건강했던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의 유일한 취미는 밤낚시였는데 결혼을 앞두고 아빠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랑 같이 안 갈래? 결혼하면 이제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딸 보낼 때가 다 됐나 보네. 섭섭하다. 그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떠날 걸 알고 했던 말 같기까지 하더군요. 그녀는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가고 결혼식 날에도 아빠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결혼식장까지 함께 걷는 모습을 당연하게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후회만 남겼습니다. 황망한 현실 앞에서 당장 눈앞에 닥친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과 결혼 준비를 함께 도맡아 했고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나 아버님께 한 약속 지킬 거야. 아버님 없을 땐 내가 당신 지켜주겠다고 대학 때 했던 말, 아버님도 그걸 믿고 편하게 가셨을 거야.
이번에 아버님 보내드리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런 일 없게 내가 당신 곁에 꼭 붙어 있을게. 이제 불안하고 안 좋은 생각 안 해도 돼. 항상 당신 보이는 곳에 있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 혼자 남겨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누가 혼자야? 어머니랑 내가 당신 옆에 이렇게 있는데. 나 너무 무서워. 그녀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가 갑작스레 떠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만 남겨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듯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 회사 정리하고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 어차피 우리 나이에 회사 다닐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뭐든 못하겠어? 망할 땐 망하더라도 일단 해보는 거지. 그동안 정신없었을 텐데 언제 이런 생각까지 다 했어? 당신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것저것 좀 알아봤지. 안 좋은 머리 열심히 굴렸다. 내가 아는 형님이 식당을 하는데 잘 돼서 벌써 출호전까지 냈거든. 우리처럼 경험 없는 사람은 처음엔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탁했더니 우리 사정 듣고 바로 좀 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정말 괜히 민폐 끼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경험이 없잖아. 배우면 되지. 그래도 몸으로 하는 건 내가 잘하잖아. 우리 둘이 합하면 무서울 게 없잖아. 안 그래? 나도 그게 걱정돼서 형한테 물어봤는데 한 달 정도 와서 속성으로 배우고 올라가래. 중간에 또 와서 봐주기도 할 거라고 했어. 일단 당신이 만나보고 결정해. 정말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지. 너무 감사하다. 친형이나 다름없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몸은 좀 힘들겠지만 몸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잘해 나가자. 좋아. 당신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어머니도 있잖아.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도 잘 모시고 추억도 많이 쌓자. 고마워. 당신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얼른 기운 차릴게. 남편의 지인의 도움으로 그녀와 남편은 가게에서 몇 주간 일을 배우고 8호점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일에만 몰두해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식당 일에 아무것도 모르던 두 사람이라 부족한 점도 많고 손님을 대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부딪히며 배워나갔고 1년이 넘어가자 몸과 마음 모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24시간 내내 남편과 붙어 있다 보니 어느 날은 서로 말도 없이 냉랭해진 채 지내기도 했습니다. 연애 때도 하지 않았던 싸움을 식당을 운영하면서 질리게 하기도 했지만 둘은 분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이 안정되자 남편과도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졌고 그녀는 그제야 안정을 찾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게 잘 풀린다는 말처럼 그동안 계획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하나둘 풀려갔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흐뭇하게 지켜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왜 또 앞치마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쉬라니까. 심심해서 그래. 우리 손자도 볼 겸 왔지. 가게에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기분 좋지 않니? 팔이 날려서 할 일 없는 것보다 도와주는 게 행복한 거야. 넌 그것만 하고 좀 쉬어. 엄마가 할 테니까.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남편은 장모님이 오시면 오히려 든든하다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난 장모님 오래 있다 가시면 좋기만 한데 당신이라도 좀 쉬어? 당신 왜 엄마 부려먹으려고 그래? 감히 내가 장모님을 어떻게 부려먹어? 직원들이 장모님 오시면 두 사람 목까지 한다고 하더라니까. 하기야, 엄마가 우리보다 훨씬 선배지.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구나.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갈게. 어머니는 임신한 그녀를 대신해 주말마다 나와 서빙을 도왔습니다. 직원들 역시 어머니가 오면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공장에서 오랜 세월 여러 사람과 손발을 맞춰 일해온 덕분에 어머니는 직원들과도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누구보다 친근하게 지내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아는 형에게 가게를 맡기고 내려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끝난 시간이 지나도 남편과 엄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두 사람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긴 신호만 보내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식당까지 전화했지만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많고 정신없는 날이라고 해도 마감 후 1시간 정도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그녀는 사고라도 났나 하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드디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여보, 장모님이랑 집 들어가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뭐라고? 무슨 사고가 나? 엄마는 괜찮아? 장모님 멀쩡하셔. 나도 괜찮아.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쪽에서 사람을 쳤어. 그 사람이 많이 다쳤대. 병원으로 옮겼는데 상태를 더 봐야 해서 기다리고 있어. 남편의 그 말에 이혜진 씨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걱정된 것은 남편이 주말 영업 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라면 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일단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진정하고 심호흡해. 지금 그게 문제야? 당신 또 술 마셨지? 그리고 운전까지 한 거야? 내가 말했잖아. 푼돈 아끼려다가 큰일 난다고. 술 마셨으면 대리를 부르던지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야지. 오늘은 엄마까지 태우고 이 사달을 낸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빨리 엄마 바꿔줘. 여보, 그게 어머니는 경찰서에 갔어. 뭐? 엄마가 왜 경찰서에 가? 충격에 안 그래도 놀란 가슴이 또 한 번 경찰서에 갔단 말을 들으니 더 진정되지 않더군요. 점점 빨라지는 맥박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말해보라고.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엄마가 왜 경찰서에 갔어? 장모님이 운전했거든. 다시 말해봐. 엄마가 운전을 왜 해? 이 동네에 차 많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하라고 시킨 거야? 갑자기 하지도 않던 운전을 왜 오늘 했냐고 묻잖아. 내가 오늘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유, 어머니한테 부탁했지. 어머니가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맡긴 건데 나도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신호를 못 보고 엑셀을 밟았어. 그럼 지금 엄마 옆엔 아무도 없는 거야? 어차피 내가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고가 난 사실보다 그녀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더 치밀었습니다. 평소 엄마는 시골에서만 운전해왔고 이곳에서 운전하는 게 겁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운전대를 맡긴 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무리 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엄마 혼자 경찰서에 보내고 온 남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엄마를 어떻게 혼자 보내?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1시간 넘게 아무 연락도 안 받고 있다가 엄마 혼자 조사 보내놓고 뭐? 경찰이 어머니부터 데리고 가는 걸? 아, 내가 무슨 수로 막아? 일단 여기 상황을 보라고 하니까 합의라도 해보려고 와 있는 거잖아. 이런 일 당하고 나도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 왜 내 탓만 하는 거야? 나도 놀랐다고. 나한테 연락이라도 했으면 됐잖아? 당신 산모라고. 당신 걱정돼서 배려한 거야. 됐고.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갈 테니까. 어디 경찰서인지나 말해.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와 운전대를 잡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혼잣말처럼 엄마에게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며 주문을 걸듯 읊조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 가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혜진 씨는 쩔쩔매고 있는 엄마보다 몸을 더 낮추어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습니다. 만삭인 배가 눌리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참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합의만 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보상금은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봐서라도 합의 부탁드립니다. 뭐여? 선처 같은 소리 마세요. 우리 아들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피칠갑이 돼서 누워있어. 당신네들이 그 꼴을 봤으면 이 소리는 못하지. 근데 뻔뻔스럽게 합의해.
죽어도 안 해. 우리 아들 깨어나도 팔 한쪽 못 쓸 수도 있다는 말 못 들었어? 곧 태어날 내 애까지 싹 다 팔을 문질러놔도 내 속이 안 풀려. 얼마나 놀라셨을지 이런 말로 부족하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엄마 연세도 있고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한 번만 안 되겠습니까? 왜 네가 사과해? 잘못한 사람은 난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노망났어. 이 할망구는 장롱 면허 주제에 운전을 왜 하나? 콩밥이나 처먹다 감방에서 죽어야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고 곱게 갈 텐데. 이 할망구, 내가 감방에서 죽을 때까지 썩힐 거야. 이혜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제발. 그러나 상대방 가족은 그녀와 어머니를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하비는 물 건너갔고 어머니는 장롱 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한 파렴치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혜진 씨는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넋이 나간 어머니는 몸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앉더니 이혜진 씨의 배를 보며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손을 올려 만졌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어? 우리 손주 놀랐겠다. 배는 안 아파? 엄마, 갑자기 안 하던 운전을 해서 왜? 미안하다. 근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엄마 이야기 들어. 받아들이면 돼. 엄마가 잘못한 일이니까 저 사람들 마음 풀리려면 감방 갔다 오는 게 나아. 곧 태어날 우리 손자만 생각하자. 엄마, 엄마를 어떻게 감방에 보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어떻게든 합의할 테니까 엄만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괜히 합의한다고 찾아갔다간 내 몸만 다칠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손자한테 저 사람들이 해코지라도 하면 어쩔래? 팔이라도 부러뜨리면 어쩔 거냐고? 여기서 우리가 죗값 치는 게 맞아. 난 엄마 절대 못 보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할 거야. 엄마는 내 발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마. 엄마, 자꾸 왜 그래? 방법을 찾아보자니까. 이혜진 씨의 말에 어머니는 그녀의 얼굴을 딱 잡더니 똑바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호한 어머니의 표정에 그녀도 그대로 행동을 멈췄습니다. 엄마 말 들어. 너 이제 혼자 아니야. 새 식구라고. 엄마가 바라는 건 가게 운영 잘하고 건강하게 출산해서 엄마가 갔다 왔을 때 손자를 품에 안는 거야. 엄마는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아서 이런 일 아무렇지도 않아. 창창한 너희와 다르지. 엄마가 하면 돼.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혜진 씨는 어머니가 오게 가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그녀의 배를 어루만지고 얼굴을 감싸며 정신을 차리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저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깊은 반성을 보여준 어머니는 법정에서 선처를 받아 3개월형을 받았고 마음 편히 다녀오겠다며 곧 보자는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엄마 될 사람은 쉽게 우는 거 아니야. 울지 마. 내가 슬퍼하면 뱃속의 애도 슬퍼하니까 얼른 그쳐. 우리는 곧 보면 돼. 우리 손자 세상에 나오면 이 할미도 금방 나오니까. 곧 보자. 몸조리 잘하고 알았지? 장모님, 여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이 사람 잘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거 잊지 말게, 자네.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이혜진 씨는 쉽게 울 수도 없었습니다. 허벅지를 움켜쥐고 안간힘을 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부축을 받아 송치되는 어머니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녀는 슬픔을 아이에게 전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열악한 곳에서 지내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긴 밤마다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출산 준비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하룻밤도 편히 잠들지 못했을 긴 밤과 찬 공기, 그런 생각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와 같은 고통을 나누겠다는 심정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매일같이 찾아가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어머니가 벌을 받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피해자 가족들도 마음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출산을 앞둔 그녀에게 아이 내복을 선물해주며 이제 그만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용서한다라는 한마디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이는 아주 건강한 울음소리를 내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혜진 씨는 그간 꾹꾹 눌렀던 울음을 한 번에 터뜨렸습니다. 아이만큼이나 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그녀는 남편이 점점 다른 사람이 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래전부터 쏘가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은 시어머니를 불러 식당 카운터를 맡기고 그녀와 남편 외엔 절대 주지 않던 운영 방침까지 멋대로 바꾸며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해졌습니다. 엄마가 오니까 매출이 더 잘 나와. 직원들 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거 괜히 텃세 부리는 거라고. 엄마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하면 그걸 못 받아들여?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 그냥 이참에 내보낼까? 한 번 물갈이 싹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뭐 물갈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 나까지 빠져서 힘든데도 직원들은 군소리 한 번 안 하잖아. 이혜진 씨는 어머니에게 서빙 외엔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이 왜 어머니에게 돈까지 맡기고 식당 운영을 멋대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출이 잘 나온다며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왜 어머니한테 돈을 맡겨? 우리 엄마도 서빙 외엔 일 안 시켰던 거 알잖아. 왜 멋대로야? 매출만 잘 나오면 되잖아. 당신이 있을 때보다 내가 더 잘 나오게 하는데 배 아프나 보네. 당신이 뭐 대단한 경영이라도 하는 줄 아나 본데. 착각 좀 적당히 해. 사장 소리는 사람 불러다가 돈만 주면 아무나 하는 거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찾아온 통해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기랑 산모 다 건강하다고 해서 한시름 났어. 먼 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두 분께 신세만 지는 것 같네요. 그런 말 마. 우리 한가게 운영하는 식구인데 뭐. 그나저나 어머니가 대신 옥에 가기로 하신 거 참 대단하다. 네? 누가 대신 감옥에 가요? 실은 그날 내가 남편 옆에 있어서 다 들었거든.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었어?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혜진 씨는 몸에 오한이 느껴져 담요를 두르고 되물었습니다. 그날 들으신 내용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그날 사고 나자마자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니 아는 경찰 없냐고 묻더라고. 자기가 음주운전까지 해서 일이 더 커질 것 같다고. 얼마나 심각하면 그랬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퇴직한 분밖에 없더라고. 나중에 남편이 해결됐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운전한 걸로 정리했다고 하더라. 그 인간이 그렇게 말했나요? 그 순간 어머니가 했던 엄마가 하면 돼 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되는 순간 이혜진 씨는 주먹을 쥐어 가슴을 내리치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머리까지 때리자 언니가 그녀를 겨우 말려주었습니다.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왜 그래 갑자기. 아이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말해봐. 저는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감옥에 보냈어요. 그 인간, 저까지 속이고 이 모든 걸 다 계획한 거예요. 식당 운영도 제가 없는 사이에 다 바꾸고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저 몰래 꾸민 거라고요. 뭐라고? 그럼 가족끼리 합의된 게 아니었던 거야? 어쩐지 나이 많은 어머님을 대신 보내는 게 이해가 안 됐었어. 우리 엄마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그런 인간 만난 제 잘못이에요. 아유, 그만해. 내가 도와줄게. 가게 운영은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증거도 찾아줄게. 우리 변호사 찾고 제대로 준비하자. 네, 고맙습니다. 저 진짜 끝까지 갈 거예요.
이혜진 씨는 모든 책임을 미련하게 남편을 믿은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겨우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던 찰나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겪고 있을 동안 그녀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 복수를 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언니도 홀어머니를 모신 사람이었기에 그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태연하게 가게에 나가 버텼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가 출소하자마자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의 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치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듯이 남편은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아유, 비켜. 왜 자꾸 거기서 얼쩡대고 있어? 가서 일이나 해. 그건 제가 정해요. 어머니가 좀 나와주실래요? 뭐야? 이제 가게 운영에서 손 떼라. 너는 내가 우리 아들이랑 알아서 할 거야. 넌 남편한테 생활비 받았으면 됐지. 누가 돈 훔쳐가냐? 제가 사장인데 누굴 따라가요? 어머니가 멋대로 바꾼 게 많아서 다시 정리하려고요. 그 사람도 힘만 쓸 줄 알지. 이런 쪽으론 텅텅 비었거든요. 텅텅? 이게 지금 내 앞에서 대놓고 내 아들을 욕하는 거야? 네,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입을 열 때마다 당장 남편을 감옥에 쳐넣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출소하고 나서 가게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기에 꼭 참았습니다. 그녀는 아이 때문에 집에서 보일러를 켜는 생활조차 미안해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볼 때마다 주먹이 쥐어졌고 새벽마다 잠든 남편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잘 자라. 이렇게 지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엄마가 고생한 시간만큼, 아니 곡절로 내가 그 안에서 썩게 해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몇 밤 안 남았어. 그리고 옥에서 시린발로 겨울을 나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혜진 씨는 매일 얼음장 같은 물로 설거지를 하고 발이 깨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라도 어머니의 아픔을 헤아리고자 매일 얼음장 같은 물로 설거지를 하며 어머니의 고통을 느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출소하던 날 그녀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날보다 며칠 일찍 어머니가 출소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연락도 하지 않고 서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마침 이혜진 씨는 식당에 들러 재료를 준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쳤나봐. 이 여자가.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손주 보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요? 신고하면 당신만 손해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가. 당신이 뭔데 가라 말아야? 문 열어. 당신한테 볼 일 없다니까? 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 손자한테는 할머니는 나 하나야. 난 하나도 부끄러운 거 없어요. 어머나, 어딜 감히 더러운 범죄자가 들어오려고 해? 그냥 당신 살던 곳에 나가서 살아. 죄수복 입고 차디찬 바닥에서 사는 거 적응됐잖아. 우린 따뜻하게 보일러 켜고 살아서 이 겨울에도 부채질하고 산다고. 이제 당신하고 어울리는 생활이 아니지. 그리고 내 집엔 절대 범죄자 못 들여.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범죄자라는 말에 이혜진 씨는 머리가 돌듯하며 문을 힘껏 열어 젖혔고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누구한테 범죄자래요? 인간 같지도 않은 걸 낳아놓고 어디 뻔뻔하게 우리 엄마한테 범죄자 소리를 해? 진짜 범죄자가 누군지 내가 이제부터 확실하게 알려줄게. 야, 이년아, 이거 놓지 못해? 범죄자 딸년이라 피는 못 속이네. 너도 신고할 줄 알아? 네, 신고하세요. 빨리 경찰 부르세요. 저도 바라던 바예요. 얼마 뒤 어머니와 이혜진 씨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경찰서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진 씨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를 갈면서 모아온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그간 참고 삼켰던 남편의 만행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저한테 한 해코지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말 못하고 한패로 보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대신 가서 운전했다고 말 안 하면 저놈이 손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협박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녹음돼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저는 꼭 죄값 치르게 해주세요. 아, 장모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을 못하고 좀 오락가락하신 것 같네요. 해코지라뇨? 방에 갔다 오면 다 끝날 일인데 왜 이를 키우고 그러세요? 가만히 계시라니까? 2번은 안 당한다. 너 같은 놈한테. 이제 시작인데 뭘 모르네? 뭐가 시작이야? 그리고 이미 죄값은 장모님이 다 치르고 나왔는데 다시 오게 가라고? 난 절대 안 가. 그건 증거 까봐야지. 내가 어떤 걸 쥐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시어머니는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사님, 지금 두 모녀가 짜고 우리 아들을 모함하는 겁니다. 나 모르게 무슨 작당이라도 했나 봐요. 이 인간들 지금 식당 돈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둘이 짜고 우리 아들 엿먹이는 거라니까요. 작당은 당신 전문이지. 어머니도 잘 들으세요. 그날 음주운전 한 사람은 당신 아들이에요. 그날 일 평생 갈 줄 알았어?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니? 이제 넌 사람으로도 안 보인다. 범죄자 새끼야. 내가 한 짓 내 입으로 다 까발렸더라. 이혜진 씨는 남편을 향해 그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장 언니가 남편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보내준 것이었고, 이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며 어머니의 명예회복과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둘러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이제 내 죄값 치를 때가 된 거야. 평생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더러운 진실을? 모든 증거를 경찰 앞에 제출하고 이혜진 씨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을 길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에게 죄가 있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남편을 말리지 못한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비록 그 하나로 인해 3개월의 끔찍한 시간을 보낸 것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혜진 씨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변호사는 어머니와 그녀 곁에서 형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외쳤습니다. 아니, 형이 그걸 당신한테 줬어? 아니야. 내 목소리 아니라고. 이 여자가 조작한 거라니까. 당장 이 여자부터 잡아. 아, 왜 내 팔을 잡고 난리야? 나라? 나 체대까지 나왔다고. 니들이 나 건드리면 큰 코 다쳐. 그러자 변호사가 나서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더 가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성립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전해줄하셨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라고. 이제 형이라고도 부르지 말라고요. 증인으로 법정에서도 서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보니까 당신 편은 딱 한 사람 남았네요. 그나마도 당신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제야 더는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걸 느낀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날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애도 곧 태어나는데 내가 아빠가 될 사람이잖아. 빨간 줄 긋고 살면 애 앞길 망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강하게 말한 거야. 해코지 하려던 거 절대 아니야.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전 재산 전부 맡기고 일만 하면서 죽은 듯이 살게. 돈도 안 받고 일만 한다니까 제발 이 일 당신 손에서 끝내줘. 하지만 남편의 변명은 이혜진 씨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와도 그녀의 눈엔 입만 뻐끔거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니놈 때문에 누명 쓴 것도 모자라서 3개월을 보내셨다고. 넌 그동안 잠이나 쿨쿨 자고 잘만 먹고 살았지.
나도 피해자 가족들 찾아가서 매일같이 빌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 내쫓은 너희 엄마 덕분에 이제 내 마음은 더 확고해졌어. 빨간 줄, 란 줄만 긋고 가는 게 아니라 두 줄 긋고 빵에서 오래 썩다 와. 그러자 시어머니도 황급히 나섰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돈, 내가 아까는 너무 놀라서 말이 헛나왔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한 푼도 없는 어머니가 무슨 보상을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보상이 뭔지 아세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죠. 어머니, 우리 가게에서 돈 빼돌린 걸 직원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것도 여기 온 김에 같이 신고하고 갈게요. 내가 보는 눈 많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합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혜진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떳떳하게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남편은 해코지와 위증, 사기까지 혐의가 추가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이혜진 씨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해 꼭 이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했지만 녹음 파일 안에는 그의 이름, 시간, 장소까지 모두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이 일이 악질적인 사례로 남아야 한다며 강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판까지 이어지며 해결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이혜진 씨는 사장 언니의 도움을 받아 구호점을 열었습니다. 구호점은 그녀와 가족 같은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기반이기에 하루빨리 열고 싶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그녀의 편이 되어 모든 것을 알려준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요즘 이혜진 씨는 2개의 가게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매출에 연연하게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와서 열심히 돕다 보니 진정으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혜진 씨는 어머니에게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평생 썩게만 두고 싶었는데 엄마, 왠지 살고 나온 걸 생각하면 아쉬워. 아니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사람은 밖에 나와도 다시 세상과 단절된 채 살게 될 거야. 우리가 모든 기반을 없앴잖아. 세상 캄캄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그건 철창만 없을 뿐이지 또 다른 징역이야. 자식도 친구도 다 잃고 아무도 없는 산만큼 큰 벌이 어디 있겠니? 어머니는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에게 큰 짐을 줘서 미안했어. 이제는 과거를 뒤로 하고 너도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해. 이혜진 씨는 어머니와 함께 힘든 시간을 잘 극복했다는 자부심과 앞으로 행복해지겠다는 다짐으로 이 모든 일을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엄마와 할머니가 이 시간을 잘 견뎌냈고 함께 열심히 살며 극복해 나갔음을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혜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모든 걸 극복해낸 예진 씨가 정말 대견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